하루 8분 한국 뉴스 종합 요약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두시면 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2025년 2월 1일 토요일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헤드라인 주요 뉴스. 내란 특검법 두 번째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당은 헌법과 법리에 맞는 당연한 결정지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민주적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인해 정치권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전국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야당은 즉각 헌법 소원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강경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의 관세 부과 시행. 백악관은 2월 1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가 협상용이 아니라며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관세 조치로 인해 글로벌 무역 질서에 큰 파장이 예상되며 국제 경제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함도 약속 불이행에 정부 유감 표명. 일본 정부가 군함도 관련 약속을 또다시 어긴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일본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는 한일 관계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눈비로 인한 빙판길 주의보 발령. 전국적으로 눈과 비가 내리면서 도로 곳곳에 빙판길이 형성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기상청은 주말 내내 기온이 영하권을 오가며 결빙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특히 고속도로와 산간지역에서의 안전운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치. 이재명 대표, 당 쇄신 작업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쇄신을 위한 전면적인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당내 기존 계파 구조를 해체하고 새로운 조직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당 지도부 인선과 정책 방향 재설정 등 광범위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쇄신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야당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경선 준비 시작.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경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현 지도부의 쇄신 의지와 함께 총선을 앞두고 당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선 룰 확정과 후보 등록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당내 주요 인사들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 정부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창업 지원 확대, 공공기관 청년 의무 고용 비율 상향, 청년 특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신설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청년 실업률 개선과 함께 경제 활력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 삼성전자, AI 반도체 투자 확대.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향후 3년간 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투자로 인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관련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외 투자 비중 확대.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비중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글로벌 투자 다각화를 통해 수익률 제고를 노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 향상이 기대되지만 일각에서는 국내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급등, 1,200원 돌파.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돌파하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심화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으로 인해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는 반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회. 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 예고.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다음 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출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 중이며 노사 간 협상을 통한 파업 철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대체 교통수단을 미리 확인하고 출근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 등록금 동결 움직임 확산. 전국 주요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대학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매우 나쁨, 비상저감 조치 발령.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하면서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차량 이부제 시행과 함께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권고했습니다. 시민들은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고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방탄소년단 정국. 미국 그래미 신인상 후보 지명. 방탄소년단 정국의 솔로 앨범이 미국 그래미 어워드 신인상 후보에 지명되었습니다. K-팝 솔로 아티스트로서는 최초의 쾌거입니다. 이번 후보 지명은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 확대. 넷플릭스가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투자로 인해 국내 제작사들의 활발한 참여가 예상되며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최대 영화제로 도약. 부산국제영화제가 올해부터 규모와 내용면에서 대폭 확대되어 아시아 최대 영화제로 도약합니다. 상영작 수와 초청 게스트 규모가 늘어나고 새로운 경쟁 부문도 신설됩니다. 스포츠. 손흥민,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 후보 등재. 토트넘의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 후보에 올랐습니다. 아시아 선수 최초로 이 후보에 오른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리그 20골을 기록하며 득점왕 경쟁을 펼치고 있어 수상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10개 구단 스프링 캠프 돌입. KBO 리그 10개 구단이 2025 시즌을 위한 스프링 캠프에 돌입했습니다. 대부분의 팀이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캠프를 차리고 담금질에 들어갔습니다. 2026 동계올림픽 유치 신청 마감. 2026년 동계올림픽 유치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5개국이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한국도 강원도를 중심으로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IOC는 오는 7월 최종 개최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루 8분 한국 뉴스 종합 요약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두시면 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